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자료 해석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면 아마도 필요한 그런 연산들, 필요한 공식들에 대한 암기가 좀 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는 알겠는데 연산이 너무 길어서 시험 시간도 짧은데 막 80문제 80분 주고 막 60문제 60분 주고 30문제 40분 주고 막 이럴 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뭔가 계산이 길어서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넘기다 보면 이제 뭐 그냥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못 풀었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갔고 이제 이런 상황들 좀 맞이하시게 될 텐데 보통 초반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외워야 될 거를 좀 외우지 않은 경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그 사칙 연산 같은 것들 혹은 뭐 어떤 통계치를 구하는 것들에서 외울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좀 한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XY는 T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XY는 T라고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게 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XY는 T. 잘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XY는 T요. 자, 지금 여기에 문제를 하나 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민경채. 우리 좀 교재에서도 이제 좀 발췌를 한 부분인데 민간 경력자 채용 피셋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요 문제 질문을 좀 살짝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황은 이래요. 각 분류의 멸종 위기종에서 여기가 멸종 위기종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수량도 써 있어요. 이 중에서 5종씩 지정을 취소한다면 그러니까 숫자를 5씩 빼겠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5씩 뺍니다. 5씩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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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근데 여기 또 수량이 몇 개냐면 총 7이거든요. 이 분류가. 그래서 여기서는 35를 빼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취소한다면 전체 멸종 위기종 중 조류의 비율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64분의 63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두 5씩 쭉 빼가지고 다시 비율을 재면 264에서 35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229분의 63에서 5를 빼니까 58이 되겠죠. 그래서 그 놈이 비율이 더 작은 놈인지 큰 놈인지 알려달라는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비율 비교의 느낌도 나죠. 데이터가 더 많으면 어땠을까요? 데이터가 더 많으면 계산하는 것도 좀 더 오래 걸릴까요? 일단 좀 시간은 비슷비슷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추론이라기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어쨌든 간에 264분의 63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229분의 58이라는 놈을 비교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전체 데이터에서 얼마씩 뺄 테니까 비율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 좀 해줘라는 질문은 드문드문 까먹지 않을 만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개수를 Y라고 할게요. 전체 7개지만 그냥 Y개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전체 합을 토탈 T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서 쓰고자 하는 그 숫자를 X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현재는 T분의 X라는 놈이 있다. 근데 이후에 조류의 비율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기준이요. 증가랑 감소의 기준은 당연히 같다 있겠죠. 일단은 지금 감소한다고 하니까 감소면 얘보다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작아질 거냐면 전체 T에서 얼마씩, 여기서 얼마씩 빼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A라고 하겠습니다. 이 빼는 값들을 A라고 할게요. A씩 모두 다 빼겠대요. 그럼 T에서는 얼마를 빼야 됩니까? A씩 Y번 빼야죠. 그리고요. X에서는 얼마를 빼야 되죠? A를 빼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정말 이 상황을 만족하려면 어때야 될 거냐면 둘이 곱해서요. XT 빼기 A, X, Y 그리고 여기 T가 이쪽에 곱해지게 되면 물론 뭐 토탈 모두 다 양수라는 전제는 깔고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린 자료 해석을 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은 XT 빼기 AT가 되죠. XY, XY 빠질 거고요. 모두 다 마이너스는 약분할 수 있고 A도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XY는 T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요 결론이 나오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두에게서 다 똑같이 뺐을 때 비율이 작아지냐 크냐는 결과적으로는 어땠던 거냐면 63 곱하기 7보다 결과물이 더 크면은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결과물이 더 크기만 하다면 63 곱하기 7, 6에 42 이미 400을 넘어가는데 이건 400도 넘어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다? 더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물어보는 상황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처음부터 전체 데이터를 몇 개씩 빼서 비율을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 그놈이 커질지 작아질지는 뭘 보고 아는 거냐면 현재 전체 수량을 곱했을 때 이미 이쪽이 크다면 작아지는 게 맞고요. 현재 전체 수량을 곱했을 때보다 크지 않다면 더 커지는 놈이 되는 겁니다. 이놈이 작기 때문에 데이터를 빼면은 분자랑 분모 간에 그 크기가 분모는 더 빨리 작아져 버리고 분자는 더 많이 남아서 더 큰 놈이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x, y보다는 t가 클 때라고 했지만 사실은 큰 기준은 x, y랑 t랑 같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같으면 뺐을 때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같지 않다면 이쪽이 크다면 점점 작아지는 이쪽이 더 크다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3 곱하기 7 얘네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빼서 비율을 잴 때마다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각자를 빼고 분수 비교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긴 상황을 유도했다. 나에게 긴 시간을 소요시켰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 문자화 시켜서 공식으로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언제고 딱 까먹기 직전의 타이밍쯤에 꼭 한 번씩은 나올 그런 질문에 대해서 x, y보다는 t가 크거나 같으면 된다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실 수 있다면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또 보다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